배상 책임 요거 확인해 보니까 지금 3명은 현대해상, DB, 그리고 제수씨는 KB에 이렇게 배상 책임들이 갖고 있거든. 서류는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웬만해선 비슷하거든. 어떤 뭐 이제 사고 났다라는 어떤 뭐 이제 청구서나, 그리고 이제 뭐 그 사고에 관련된 어떤 소견서나, 이제 그 사고 이제 경위서 같은 거,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뭐 견적서나, 그리고 수리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뭐 영수증, 뭐 그 업체한테 금액을 지불한 영수증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요게 이제 일상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족 누구나 한 명만 가지고 있어도 그 집에서 발생되는 어떤 배상 책임은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3명이 다 갖고 있으니까 요 3명 다 접수를 하는 거야. 한 명만 접수를 해도 나오지만 3명 다 접수를 하면 이제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생기거든. 그거를 3명 다 접수를 하면 그 자기부담금이 이렇게 조금 빠지거나, 뭐 이렇게 좀 내용은 내가 만나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는데, 그걸 약간 이제 자기부담금이 없어지거나 자기부담금이 줄어드는 어떤 효과가 있거든. 동시에 접수를 하면. 그러니까 3명 다 접수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3명 다 또 같은 집에 살고 있다라는 어떤 등본, 아마 기본적으로 이런 게 필요할 건데, 집에도 밑에 집 말고도 집에도 손해를 좀 입었나? 벽지 같은 거 오염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이게 약간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애매할 수가 있어, 보상 여부가. 왜냐면 이 비가 집에 들어와서 집에서 이제 밑에 집을 이렇게 오염을 시킨 거면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상이 되는데, 그냥 외부 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스며든 거라면, 집을 타고 내려간 게 아니라 외벽으로 인해서 스며든 거면은 이거는, 왜냐면 꼭 집 문제라고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일상생활에서 안 나갈 수가 있고, 그거는 아파트 내에서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 싱크대 누수로 입은 손해는 당연히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외벽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집을 타고 내려갔냐 아니면 외부에서 그냥 그 집으로 들어갔냐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제출하는 서류를 그쪽 현대해상에다 얘네들이 공유를 할 수가 있어. 그 공유를 동의해주는 그 이제 동의서 하나만 더 들어가면, 이모부 그 대장용종 수술하신 게 오래전 얘기 아니에요? 최근에는 대장용종 이모부. 작년에도 용종 수술 하셨어요? 지금 이모하고 이모부가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그 입원 수술력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조금 이제 유병자 실손 이렇게 이제 가입을 시켜드리려고 좀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고. 네네. 그래서 이모는 12월 달, 1월 달쯤에, 12월이 지나고 1월 달쯤에 건강검진 이제 받으시잖아요. 1월인가 예정돼 있으시잖아요. 손가락 수술하신 그 시점을 넘기고 2년이 지나고, 그 시점,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병자 실손을 한번 설계를 해서 승인을 그때쯤 다시 한번 넣어보고, 승인이 나면 유병자 실손을 가입하고 건강검진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모는. 왜냐면 지금은 그 관절 수술한 게 2년은 좀 지나야지만 뭐 재심사를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나는 시점이 거의 1월 달이니까, 그 1월 달 며칠 딱 지나는 순간 유병자 실손을 한번 넣어서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건강검진 받아서 특별한 소견이 없으면 그때 일반 유병자가 아니라 건강체 실손으로 다시 한번 건강검진을 받고 와서, 특별한 소견이 없으면 건강체 실손으로 심사를 넣어볼 수가 있어요. 건강검진을 갔는데 특별한 소견이 없으면. 그거를 제가 내년 1월 달에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 그래서 이모는
뭐 유병자 시선뿐만 아니라 다른 것 점검도 내년 1월 달에 한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모부 같은 경우는 목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 조금 회사에서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 좀 예민하게 봐가지고 관절 수술보다도 이모부는 이모부도 똑같이 2년이 지나야 돼요. 그 목 디스크 수술한 게. 근데 올해 4월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2년 뒤에나 아마 이제 제대로 된 유병자 실손부터 해서 뭐 좀 쓸만한 거는 2년 뒤에나 될 것 같고, 지금 이모부는 뭐 혹여나 지금 조금 저렴하게라도 조금 쓸만한 게 들어갈 수 있나 싶어서 제가 그거를 설계를 해보고 심사를 넣어보고 있는데, 지금 뭐 목 디스크 수술 때문에 또 웬만한 수술 같은 건 조금 빠지고, 그리고 제가 첨부를 한번 해보겠는데, 이게 이제 조금 검사 결과지를 그때 요청을 이 사람들이 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소견서다 보니까 한번 넣어보긴 할게요. 네, 담당자가 필요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담당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그거를 잘 챙겨서 주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승인을 내줘요.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서류는 A인데 계속 B라는 서류를 들이밀고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면 이 사람도 짜증이 나서 더 안 해줘요. 예, 이거 보상 담당 심사하시는 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주신 소견서도 이 사람이 원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일단 제가 한번 넣어보고, 이것도 안 되면, 왜냐면 서류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서류 못 되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 그냥 버리세요. 제가 봤을 땐 너무 진상에 그게 너무 보이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머리 아픈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MRI 찍으시려고 입원하신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것도 이상해요. 회사에서는 분명히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입이 불가가 떴는데 그 사람은 없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걸 여러 번 물어봤는데 여러 번 짜증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내면서 짜증내면서 안 알려주면 굳이 입원을 그렇게 해서 받을 필요가 있을까? 예, 좀 아깝긴 하시지만 이런 고객들은 그래봐야 나중에 또 뭐 유지도 안 되고, 수금도 안 되고 분명히 말썽을 일으킬 거예요.